전 세계 기본소득 전문가들이 기본소득은 미래를 위한 최적의 모델이며 이제는 실험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주제로 한 세계적 정책 축제인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는 2일차인 11일 전세계 11개국 27명의 석학이 모인 가운데 제2회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다.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세상 기본소득으로를 주제로 발표는 물론 토론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는 오전 9시에 시작해 오후 8시가 넘는 시간까지 기본소득 박람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에 실시간 중계됐다. 이날 컨퍼런스는 기본소득으로 가는 디딤볼, 지방정부, 모형 사례, 기본소득 재원 조달 전략, 현대자본주의, 삶의 질, 기본소득, 지역화폐, 지역경제 살리기, 복지국가 위기와 기본소득 5개 세션에 걸쳐 진행됐으며 선별소득 보장과 기본소득의 효과 비교 분석,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살리기 효과 등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정보 공유와 논의를 진행했다. 컨퍼런스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1세션에서는 에두아르도 수플리시 전 브라질 연방상원의원을 좌장으로 김재용 경기도 정책공약 수석이 기본소득으로 가는 디딤볼 지방정부 모형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김 수석은 2020년 코로나19로 촉발된 위기에서 경기도가 가장 먼저 제안하고 실천한 재난기본소득은 명확한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보여주었다며 국민들의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은 놀라울 정도로 변화했고 소극적이던 정치권은 태도를 바꾸었다. 경기도가 쏘아올린 기본소득의 화살이 이제 대한민국 핵심 아젠다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닌 경제의 정책이며 내 삶을 책임지는 대한민국 미래의 설계도라며 경기도 기본소득은 세계인들과 공유하고 싶은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제2세션의 주제는 국내에서도 뜨거운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 기본소득 재원 조달 전략이었다. 남기업 토지플러스 자유연구소 소장이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해 나눠주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불평등 해소와 토지 투기 차단에 효과가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주장하자 유연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사회 구성원 전체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시켜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자본주의 시장 경쟁 체제를 굳건하게 해줄 것이라고 공감했다. 이에 대해 이노우에 도모이로 일본 고마자와 대학교 교수는 기본소득의 모든 재원을 세금으로 충당할 필요 없이 적자 채권을 발행하거나 이를 민간은행 및 중앙은행에 매각할 수도 있다며 이러한 정책의 단점은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만 미국, 일본 및 한국과 같은 국가들에서 인플레이션율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 지출을 확대해 인플레이션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대자본주의, 삶의 질, 기본소득을 주제로 열린 제3세션에서 말콤 토리 기본소득지구 네트워크 단장은 문제는 기본소득 도입이 아니라 어떤 기본소득을 도입하는지가 중요하다면서 현대자본주의의 문제인 자본 또는 부의 소유 편중으로 인한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기본소득, 지역화폐, 지역경제 살리기를 주제로 진행된 제4세션에서는 수사나 마틴 벨몬테 전 스페인 렉 수석 경제학자가 바르셀로나의 암호화폐이자 지역화폐인 렉 도입 첫해 지역 승수 효과가 54%나 상승했다면서 지역화폐는 효과적인 지불 수단일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를 강화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제1회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기조연설을 했던 애니 밀러 영국 시민소득 트러스트 의장이 자정으로 나선 마지막 세션에서는 복지국가 위기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토론이 이뤄졌다.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는 기술 변화에 따라 복지국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기본소득 논의는 더 확대되고 이제는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본격적으로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서정희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역시 기본소득은 이제 실험이 아니라 제한적 범위에서라도 정책으로 구현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연구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킨텍스가 공동 주관하는 기본소득에 관한 세계 최대 규모의 정책 축제로
지난해 처음 개최됐고 올해로 2회째를 맞았다. 코로나19로 전면 온라인으로 개최된 이번 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은 오프라인 행사장을 찾을 필요 없이 박람회 공식 홈페이지와 경기도 유튜브 채널에 접속해 관련 콘텐츠를 즐겼다. 첫날에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박람회 주제 영상과 사회각 계층의 축하, 응원 메시지, 랜선 콘서트, 기본소득, 지역화폐 토크쇼와 뮤지컬 갈라 영상까지 다양한 형식의 영상으로 기본소득 정책의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는 물론 서울, 부산, 인천, 울산, 강원, 충남 전북, 경남 지역 48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선언식이 열려 기본소득과 보편복지 정책의 확산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박람회 중 최초로 3D 가상 전시관으로 기본소득 온라인 전시관을 구현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콘텐츠를 1인칭 시점으로 실제와 유사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은 코로나19 긴급대책단 정례 브리핑 뉴스입니다. 경기도 내 노인주간 보호센터와 고시원 등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산발적 감염이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김재훈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11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로 전국의 일일 확진자가 다소 감소하고는 있으나 수도권의 감소세가 확실하게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며 코로나19 억제를 위해서는 도민 여러분의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11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0시 대비 47명이 증가한 총 3,839명으로 도내 15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장호원 노인주간 보호센터 관련 11명, 수도권 온라인 산악카페 모임 관련 5명, 평택 서해로교회 관련 3명, 성남 고시원 관련 3명 등이다. 신규 확진자 중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 환자는 17%인 8명이고 60세 이상 고령자는 22명으로 46.8%를 차지한다. 10일 이천시 장호원 노인주간 보호센터에서 이용자 8명과 직원 3명 등 총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센터의 이용자 1명이 지난 9일 충북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T센터 이용자와 종사자에 대한 전수검사에서 감염 사실이 확인됐다. 도는 확진자를 포함해 센터 이용자와 직원 36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해 이같이 확인했고 나머지 25명은 음성이다. 해당 센터는 임시 폐쇄하고 확진자의 외부 동선을 공개했으며 확진자의 가족 등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수도권 산악모임 카페와 관련해서는 접촉자 조사 중 10일 5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총 18명으로 늘어났다. 추가 확진자는 가족 2명과 지인 3명으로 이 중 지인 3명은 지난달 29일 확진자와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평택 서해로교회 관련해서는 지난달 26일 확진된 서해로교회 교인이 방문했던 안중사원 의원에서 간호사, 방문자 등 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총 25명으로 늘어났다. 해당 병원은 2주간 임시 폐쇄하고 입원 환자 24명 전원을 퇴원 조치했다. 또한 병원 직원 19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자가격리 조치했으며 8월 24일에서 9월 9일 외래 환자 1129명 및 동행 보호자에 대해 전수검사를 할 예정이다. 10일 성남 고시원 입소자 3명이 확진됐다. 앞서 지난 8일 해당 고시원의 입소자가 서울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고시원의 특성상 공동으로 주방, 샤워실, 화장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접촉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1일 0시 기준 경기도는 총 15개 병원에 646개의 확진자, 치료 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73.7%인 476병상이다. 경기 수도권의 생활치료센터와 제3, 4, 5호 생활치료센터 등 총 4개 센터에는 10일 18시 기준 435명이 입소하고 있어 46.4%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전혀 수용 가능 인원은 504명이다. 다음은 공공배달앱 뉴스입니다. 경기도 주식회사가 지역사회와 손을 잡고 경기도 공공배달앱의 성공적 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선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지난 10일 한국의 식업중앙회, 파주지부, 파주시 소상공인협의회, 파주맘 카페와 함께 경기도 공공배달앱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외식업중앙회, 파주지부, 파주시 소상공인연합회, 파주맘 카페는 경기도 공공배달앱의 파주 지역 가맹점 및 소비자 모집을 위한 홍보에 적극 동참하게 된다. 특히 한국외식업중앙회 파주지부와 파주시 소상공인연합회는 공공배달앱 가맹과 함께 각 회원들에게 공공배달앱에 대한 정보와 배달앱 사전 신청 접수를 안내하는 등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파주맘 카페는 파주 지역 25만 회원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배달앱의 가맹점 및 소비자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홍보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NHN-페이콧 컨소시엄과 경기도 공공배달앱의 성공적인 암착을 위해 사전 신청 접수 모집, 앱 개발, 시즈 등 비즈니스 모델 수립과 운영을 맡을 계획이다. 이순식 한국외식업중앙회 파주지부장은 영리를 추구하기보다는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길용 파주시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공공배달앱의 성공적 안착으로 파주 지역 농민들의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길이 더 활짝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윤정 파주맘 카페 대표는 공공배달앱을 통해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석훈 경기도 주식회사 대표는 선순환 플랫폼을 지향하는 공공배달앱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해준 파주 지역 커뮤니티들에게 감사한다며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성공적인 홍보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파주시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경기도 공공배달앱 가맹사전 신청 2주 만에 562건의 신청을 기록하며 목표치의 약 66%를 달성한 상태다.